목적, 즉 원하는 것을 생각하지 말고 대신 그 목적에서 생각하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삶을 변화시키는 채널 Change My Life입니다. 1900년대를 살았던 네빌 고다드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형이 사학자라는 칭송을 받기도 하였는데요. 그 이 책, 세상은 당신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습니다에 나온 메시지 중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자유로운 존재이기에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는 결정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생명을 선택할 수도, 죽음을 선택할 수도 있죠. 선한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한 악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당신에게 달렸습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어떤 것을 사랑한다면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믿으세요. 모든 것이 당신 앞에 주어져 있다는 것을 알고 더 이상 재산을 소비하지도 말고 낭비하지도 말고 마구 쓰지도 말고 이제는 투자하는 사람이 되기로 결심했다면 당신은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시간은 여러분이 매 순간 무엇을 하는지 알고 있죠. 당신은 고귀하고 훌륭하고 멋진 존재라는 것을 이젠 사실로 받아들이세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은 고귀한 관념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을 진실이라고 듣지도 받아들이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신문 일면의 기사가 세상을 놀라게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당신 안에서 밖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당신이 그것들을 인정할 때만 그 인정한 것들은 현실에서 모습을 드러내게 그렇습니다. 당신이 현재를 투자하기 시작하고 이성과 감각이 거부하는 존재가 이미 되었다는 것을 인정해서 그렇게 사실로 받아들인 것 안에서 살기 시작한다면 만약 그 사실로 받아들인 것들이 오늘이나 내일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지라도 여전히 당신은 당신이 원하는 존재가 이미 되었다는 확신 속에서 살아간다면 하루 종일 그것에만 초점을 두어 좋은 것만을 듣는다면 이것이 곧 투자이고 그 투자에 대한 배당금은 반드시 돌아올 겁니다. 그것은 반드시 돌아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존재 법칙이니까요. 모든 시간은 현재라는 문을 통해서 지나가기 때문에 과거의 시간은 미래로 나아갑니다. 이제 그 모든 시간이 현재의 문을 지나갈 때 소비하지 말고 투자를 하세요. 만약 여러분이 현재라는 시간을 잘 투자한다면 저는 여러분의 미래는 멋지고 건강하고 빛나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약속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목적에서 생각하는 방법을 터득하게 된다면 운명의 지배자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이해한 사람은 인생에서 목적을 명확하게 한 후에 자신이 그 목적으로 삼은 상황 속에 있다고 느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적을 생각하는 대신에 목적에서 생각하게 됩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자신의 꿈을 명확하게 하고는 계속 그 뒤에 선 채로 그 꿈을 바라보며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현명한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상태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그곳으로부터 빛을 발산하고 그곳으로부터 생각합니다. 이것과 관련해 간단한 예를 들어보죠. 저는 여기 연단에 서서 청중석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는 연단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곳을 기점으로 극장을 보고 묘사하게 되죠. 여러분은 자리에 앉은 채로 이 극장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눈에는 스크린과 연설자인 제가 보일 겁니다. 여러분과 저의 차이점은 같은 극장을 보고 있지만 다른 지점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극장을 연단을 중심으로 정의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앉아있는 곳을 중심으로 정의할 겁니다. 제가 만약 여러분이 보는 시선을 얻고자 한다면 저는 여기 서 있지만 여러분이 있는 곳에 제가 앉아 있다는 것을 사실로 받아들일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보는 것을 상상할 겁니다. 저기 청중석의 자리가 안정의 상태를 나타낸다고 가정을 해보고 지금 여기 서 있는 연단이 안정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제가 만약 안정의 상태를 원한다면
비록 저희 육체는 여기 연단에 서 있지만 여러분이 앉아 있는 자리에 제가 있다는 것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저를 입증하기 위해서 안정의 상태에서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렇게 제가 사실로 받아들인 것과의 관계에서 세상을 묘사합니다. 만약 제가 안정적이지 못할 때 봤던 것이 여전히 눈에 보인다면 그것은 원하는 목적을 차지하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아직도 여전히 원하는 목적을 생각하는 중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목적에서 생각하는 것과 목적을 생각하는 것의 차이는 확연히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원하는 목적에서 생각하는 기법, 그것이 가지고 있는 지혜를 깨닫기 바랍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 세상의 모습을 보신 후에 인생에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사랑스러운 목적으로 명확하게 말하세요. 그리고 다음의 질문을 자신에게 던져보세요. 지금 그 상태가 현실이 되었다면 그것은 어떤 모습일까? 난 어떤 느낌일까? 그러면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서 하나의 느낌이 주어질 겁니다. 그때 목적에서 생각하는 것을 배우세요. 이성은 여러분의 목적을 거부할지 모르지만 혹은 세상 모든 것이 그것을 거부할지 모르지만 여러분은 그 목적을 차지해 나갈 겁니다. 여러분은 현재의 순간을 투자하고 있고 이것은 여러분의 세상 안에서 살아있는 실체가 되어 돌아올 겁니다. 여러분에게 명확하게 이해시키고 싶었던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자신의 욕망이 성취되었을 때 바깥쪽 인간이 취했을 만한 행동을 안쪽 인간이 취한다면 분명히 자신의 욕망을 실현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두 명의 인간이 존재합니다. 하나는 안쪽 인간이고 다른 하나는 바깥쪽 인간입니다. 바깥쪽 인간은 항상 이렇게 말하죠.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의 안쪽 인간이 모든 일을 행합니다. 저는 그의 행동을 그냥 따를 뿐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에게는 안쪽의 인간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기 앉은 채로 편안하게 이완을 하고 여러분의 몸을 움직이지 않게 한 후에 욕망이 성취됐다면 바깥쪽 인간이 취할 행동을 상상하세요. 바깥쪽을 이완시킨 채 당신이 실제로 이미 그렇게 돼 있다 받아들이고 몸을 움직이지 않게 해서는 실제로 지금 그 일을 경험한다고 상상하는 겁니다. 소망이 성취되었을 때 육신으로 경험했어야 할 일들을 자신의 상상력 안에서 경험할 겁니다. 그리고 그 상태를 계속 반복하는 거죠. 그렇게 안쪽 인간은 바깥쪽 인간이 자신의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 취해야 할 행동들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상상을 마쳤다면 여러분은 안쪽 인간이 상상 속에서 했던 일들을 육신으로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이 두 가지 행동들이 일치했을 때 세상의 그 어떤 힘도 상상 속의 일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것을 막지 못합니다. 항상 안쪽의 여러분부터 소망을 이루게 하세요. 감사합니다. 매일 아침 소중한 메시지를 전해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